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관리사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과목 소방시설의 요 구조 원리 나가죠. 그래서 101번 보면은 요 누전 경보기의 요 화재 안전 기준인데, 예,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경계전로의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할 경우에는 1급 누전 경보기, 전격 전류가 60A 이하일 경우에는 1급이나 또는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저거는. 자, 여기 전로가 둘로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을 때 이쪽 전격 전류가 50A하고 이쪽의 전격 전류가 40A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쪽에는 90A가 되겠죠. 자, 그럼 누전 경보기를 여기에다 하나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1급 누전 경보기, 즉 여기는 60A를 초과하죠, 전격 전류가. 그러니까 반드시 1급을 해야 되고, 누전 경보기를 이쪽 분기점에다 하면 2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60A 이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1급은 되고요, 2급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전격 전류 60A 이하니까 1급 당연히 되고 2급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분기되던 지점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60A 이하일 경우에는 1급도 되고 2급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 변류기. 자, 변류기라는 것은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가 되는 건데, 설치 위치가 5개 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하는 거 맞는 얘기죠. 자,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한다. 소방은 다 같아요. 각각의 개폐기하고 여기 과전류 차단기, 이 과전류 차단기를 갖다 설치할 경우에는 15A 이하죠.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5A 이하. 그다음에 이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20A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15하고 20A는 암기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과전류 차단기고 어느 것이 배선용 차단기인지 모를 경우에는 요 사과 있죠? 자, 사과는 배보다는 가격이 싸죠. 배가 아무래도 비싸죠. 그러니까 사과는 15A 이하, 그 다음에 배는 20A 이하,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 과전류 차단기는 여기 30A가 아니고 15A 이하가 되는 거죠. 자,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 맞는 얘기. 이 변류기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5개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의 종류. 전격 전류가 60A 초과 1급, 60A 이하는 1급도 되고 2급도 가능하다는 거. 다음에 여러분이 요 수신기 그 설치 제외 장소 있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등이 다량 체류하는 장소,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다음에 요 대전류 회로나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서 5가지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102번 가죠. 자, 이 102번은 비상 콘센트 설비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이 절연 내력은 전원부하고 요 외함 사이에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 자, 이 절연 내력, 이 절연 내력은 전류를 갖다가 통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절연 내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연 내력은 전류를 통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절연 내력은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경우, 이하일 경우에는 요 1000V 실효 전압을 가해서 1분 이상 견디면 되는 거고요. 150V 이상일 경우에는
전격 전압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1000V의 요 시료 전압을 가해서 마찬가지로 1분 이상 견디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0V 이하일 경우에는 1000V의 시료 전압, 150V 이상일 경우에는 전격 전압에 2를 갖다 곱하고 1000을 더한 시료 전압 가해서 1분 이상 견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요 절연 저항 값은 전원부하고 요 외함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을 해서 20메가옴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03번 가죠. 자,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중에서 옳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축광 방식이라는 거, 우리 낮에 빛을 갖다 저장했다가 어두울 때 이렇게 발산하는 거죠. 야광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거죠. 자, 여기가 바닥이면 축광 방식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설치한 게 피난 유도선인데, 요거는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가 되고 이 간격은 50c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축광 방식의 요 피난 유도 표시부는 옳은 거 찾는 거죠. 이건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표시부의 요 간격은 60이 아니고 50cm 이내 간격이죠. 그다음에 요 광원 점등 방식은 빛이 밝기 때문에 이건 설치 높이가 1m 이하의 위치죠. 요 광원 점등 방식 요 간격은 마찬가지로 축광 방식하고 같아요. 50cm 이내 간격이죠. 그런데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50cm 이내 간격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1m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피난 유도선의 정의, 요것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요거는 2차 실기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축광 방식 피난 유도선 50cm 이하의 위치, 50cm 이내의 간격. 광원 점등 방식 높이 1m 이하, 간격 50cm 이하. 그 다음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m 이내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기사시험에서도 실기시험에서 쓰라고 나오는데 우리 관리사 시험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104번 가죠. 자, 104번은 자탐 설비죠. 발신기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지하구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화재가 나도 누가 발신기를 누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발신기를 설치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조작 스위치는 다 이건 공통이죠. 0.8m 이상 1.5m 이하. 3번에 발신기는 수평거리 25m 이하 맞죠?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이것도 맞는 얘기죠. 4번에 발신기를 표시하는 요 위치 표시등이죠. 그래서 요 위치 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발산하는 요 빛 있죠, 빛. 요거는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10m 이내에서 어디에서든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0도 이상이 아니고 15도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음 105번 가죠. 자, 105번은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한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옳지 않은 것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음량 조절기. 이거는 가변 저항 이용해서 전류를 변화시켜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그 장치를 말하는 거 맞죠? 다음 이번에 여기 증폭기라고 하는 거. 자, 증폭기는 앰플러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하면 우리가 AMP라고 약자를 쓰죠. 그래서 이 증폭기의 도식이호는 앰프에다 이렇게 사각형 표시한 게 이게 증폭기의 그 도식이호예요. 그래서 요거는 진폭을 갖다가 늘려서 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량을 늘려서 했는데 이거 틀린 거죠. 진폭을 늘리는 거죠. 여기 증폭기에서 이 폭자가 진폭이에요. 그래서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서 요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이게 바로 증폭기죠.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음량 조정기 3선식, 업무용 배선, 긴급용 배선, 공통선에서 세 가닥. 그 앰프가 둘 이상의 조작부가 각각 다른 건물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시 통화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다음 106번 가죠. 자, 이 106번은 모터의 요 전부하 전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전압은 단상 이선식이에요. 이 단상 이선식에서 소비 전력은요, 전압에다 소비 전류, 여기에다 코사인 세타. 근데 여기 보면 효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효율도 같이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비 전류 I를 갖다 지금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I는 소비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주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단위가 소비 전력 값 단위는 와트예요. 그럼 요 전압은 볼트가 되는 거고 식에다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소비 전력이 지금 20kW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1kW는 1000W라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kW니까 요거 와트로 하면 10에 3승 해줘야 되겠죠. 전압은 220V고 자, 역률은 90%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0.9가 되는 거고 효율 70%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44.30A 요 놈이 바로 소비 전류.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107번 가죠. 자, 107번은 배선의 최소 굵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전압 강화 계산 공식에서 우리 소방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 단상 2선식. 물론 모터는 뭐 3상을 쓰는데 대부분 다 단상 2선식하고 직류 2선식이죠. 그래서 요 단상 2선식 요거 하나만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전압 강화 2는 천에다가 전선의 단면적, 요 상수가 35.6이에요. 배선의 길이에다가 소비 전류 I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단위를 보면 전압 강화의 요 전압은 볼트가 되는 거고 배선의 길이 미터, 소비 전류는 요거 암페어. 요 배선의 단면적은 미리의 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를 구하라? 전선의 굵기. 요 공식은 1000배에다 전압 강화분의 35.6에다가 LI가 되는데 여기 다른 건 다 주어져 있는데 요 소비 전류 값이 지금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소비 전류는 여러분이 단상 이성식일 때 소비 전력은 VI의 코사인 세타죠. 여기서 I는 소비 전력을 V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부하 전력이 지금 65kW. 와트로 고치려면 10에 3승 해줘야 되죠. 전압은 220V고. 자, 역률은 85%. 100으로 나눠주면 0.8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비전류 계산하면 347.59예요. 요놈 갖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35.6에다가 배선의 길이 100m죠. 자, 소비전류 347.59. 이걸 1000으로 나눠주고, 전압가가 얼마까지 허용이 되냐면, 5V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선의 단면적 계산하면 247.48 미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8번 가죠. 자, 이 108번은 감지기의 그 동작 시 흐르는 전류, 요 놈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감지기의 요 동작 전류하고 회로의 요 감시 전류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이 동작 전류는 요 회로의 그 전압을 릴레이 저항하고 배선 회로의 저항, 요 둘을 더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감시 전류는 회로의 전압을 릴레이 저항, 배선 회로의 저항, 종단 저항 더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요 공식은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수신기가 있으면 수신기에서는 왜 회로선하고 공통선하고 두 가닥이 가죠. 자, 그러면 여기 감지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3개가 설치되어 있다 가정을 하죠. 자, 그럼 회로선 한 가닥이 가서 쭉 연결하고 공통선 한 가닥이 가서 쭉 또 연결하죠. 그럼 여기 현장에 가면은 소화전함 위에 보면은 발신기가 있죠. 그래서 이 발신기 열어보면은 여기 단자대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선 한 가닥 와서 연결이 되고 회로선 한 가닥 와서 연결되고, 여기에 보면은 종단 저항이 여기 설치된 거죠. 자, 그럼 평상시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수신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요 감시 전류를 흐를 때는 요 종단 저항을 흐르기 때문에 감시 전류할 때는 종단 저항을 더해줘서 나눠주는데, 동작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뭐 2구역이다 예를 들어서. 자, 2구역의 감지기가 동작이 됐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로 바로 흘러버리는 거죠. 여기가 단락이 돼버린 거니까. 그럼 전류는 이렇게 가서 일로 해서 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작 전류일 때는 종단 저항이 필요가 없는 거죠. 종단 저항을 거치지 않고 전류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전류를 갖다 계산할 때는 종단 저항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감지기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작 전류니까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회로의 전압 지금 24V죠. 릴레이 저항 지금 800오hm. 그다음에 배선 100ohm이죠. 그래서 900으로 나눠주면은 암페어가 나오는데, 지금 그 값을 미리암페어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1000을 해줘야 1암페어는 10의 3승 미리암페어니까 요 값이 암페어니까 요걸 1000을 해주면 미리암페어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67 미리암페어가 이게 바로 동작 전류가 되는 거죠. 다음 109번 가죠. 자, 109번은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죠. 급수배관의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자, 상수도 직결형일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 기름 25가 아니고 요거 32mm 이상 배관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바로 답이 되네요.
이음새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개폐 밸브는 반드시 개폐 표시형. 배관 내 유속이죠. 가지 배관 6m/s 이하. 그 다음에 기타 배관은 10m/s 이하. 이건 스프링클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급수 배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110번 가죠. 자, 110번은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이죠.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편도 2차선 양방향 터널,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여기 60cm 이내 간격이 아니고 50cm 이내 간격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터널이 있으면 여기에 옥내 소화전, 여기에 옥내 소화전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하라는 거죠.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되 이 간격은 50cm 이내 간격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소화전 함은 방수구 1개, 15m 이상의 소방호수, 두 본이 아니고 세 본. 이 본이라는 건 옛날 일본 일제시대 때 얘기해. 이거 다 개로 고쳐야 돼요. 몇 개. 그래서 소방호수 3개 이상 비치해야 되죠. 자, 가압 송수장치, 옥내 소화전 2개, 4차로 이상의 터널일 경우 3개, 방수압력 0.35MPa 이상, 방수량은 190L/분 이상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방수구죠. 1.5m의 높이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 이거 터널에 가면은 이 부분이 이제 주행도로죠. 주행도로.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바닥면으로부터 이렇게 조금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벽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벽면 쪽에 보면 여기 소화전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설치 높이가 이게 여기가 이제 차량이 다니는 도로죠. 여기가 도로. 그래서 도로에서 약간 올라가가지고 턱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이제 지나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로의 바닥면이 아니고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예요. 그래서 여기 도로의 바닥면이 아니고 벽면의 바닥면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4번도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11번 가죠. 자, 111번 보면은 수동력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수동력. 자, 수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LS로 표기하죠. LW로. 워터니까 수동력. 그다음에 이 축동력. 축동력은 샤프트 해가지고 LS로 표기하고, 그다음에 모터 동력. 모터 동력 우리가 P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 수동력은 비중량에다가 유량, 전량적을 곱한 것이 수동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일 경우에는 그 비중량이 9.8kNm/m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요 Q는 세제곱퍼 세크 펌프의 토출량, 요 H는 양정, 전량정 미터죠. 이게 수동력이에요. 근데 여기 1000을 해준 거는 요 비중량 값을 9800 Nm/m에 3승하면 그걸 킬로뉴턴으로 고치려면 1000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자, 이 축동력은 수동력 요 놈을 뭘로? 이 효율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모터 동력은 요 축동력을 축동력이 아니고 이 수동력을 갖다가 효율로 나눠주고 여기 전달 계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동력을 지금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공식을 갖다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동력, 요 놈은 P가 지금 비중량이 물이니까 9.8을 갖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Q는 토출량 0.1 세제곱퍼세크 그대로 0.1 대입하면 되고요. 전량정 0.5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이 뭐로 고쳐줘야 되냐? H로 양정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0.5 요 메가파스칼이니까 이놈을 수두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일기압이 0.10 101.3 103. 아, 103점 요걸로 하는 것보다는 교재대로 그냥 양정은, 자, 우리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 요 높이를 곱한 거죠. 수두를 곱한 건데, 이 수두라는 것은 결국 요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0.5 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걸 킬로파스칼로 하면 0.5 곱하기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이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압력이 지금 0.5 메가파스칼이니까 0.5 곱하기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의 비중량이 킬로뉴턴으로 하면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압력을 수두로 환산을 하면 51.02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0.5 곱하기 10의 3승 킬로파스칼 요놈을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 요걸로 나눈 거하고 값은 똑같아. 여기는 같은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파스칼을 갖다 대입을 한 거고요. 킬로 파스칼을 대입할 때는 킬로 뉴턴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단위가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1.02 여기 지금 비중량 9800에다가 뉴턴 퍼 미터의 3승, Q는 0.1 세제곱퍼세크, 전량정 지금 계산 아니고 50이 아니고요. 오타가 난 거예요. 51.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면 50kW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112번 가죠. 자, 112번은 40층짜리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대별 설치 헤드 수가 8개라는 거죠. 이때 그 수온의 양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온의 양 계산할 때 층수가 29층 이하일 경우 30층에서 49층 이하 그 다음에 50층 이상 여러분 요 기준시간 29층 이하는 기준시간이 20분이죠. 30층에서 49층까지는 요거는 기준시간이 40분이에요. 50층 이상은 기준시간이 60분이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풀 수가 있죠, 쉽게.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 설비니까 요 수온의 양, 요 놈은 20분이니까 여러분이 분당 80리터죠. 그래서 여기다 20분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1600리터니까 1.6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0분이니까 1.6 기준 개수에다가 1.6 세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30층에서 49층일 경우에는 기준 개수에다가 이게 40분 기준이니까
48, 32, 3.2세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50층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개수에다가 60분을 곱하면 4.8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준 시간 29층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곱해주고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기준이니까 3.2세제곱. 50층 이상은 60분 기준이니까 4.8세제곱을 곱해준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10개지만 여기 실제 설치된 건 8개니까 8개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8개에다가 기준 시간 40분을 기준하는 거죠. 40층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25.6세제곱.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기준 시간 꼭 여러분 요거 29층 이하 20분, 30층에서 49층 이하 40분, 그 다음에 50층 이상은 기준 시간이 60분이라는 거, 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준 개수도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겠죠. 자, 10층 이하의 소방 대상물인데, 공장이나 요 창고일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그 밖의 것, 요거는 다 특수가연물은 30개고, 그 밖의 것은 20개죠. 그 다음에 요 근생시설하고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그래서 요 판매시설이나 또는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30개. 근데 그 밖의 것은 20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의 요 부착 높이가 8m 이상은 20개.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은 기준 개수 10개. 그다음에 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요 기준 개수가 10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층 이상인 그 소방 대상물은 기준 개수가 30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헤드의 요 기준 개수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